안녕하세요. 저는 SAP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세준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SAP를 AWS 위에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SAP를 데이터 가지고 쉽게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AP 분석 플랫폼을 AWS 위에 구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여러분이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 예측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고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객분들이 왜 AWS 위에 SAP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많은 고객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ERP, CRM과 같은 정형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에 적재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IoT, 모바일 등 디바이스가 늘어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DW 시스템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별도의 분석 환경을 구축하여 기존 분석 환경과 데이터가 분리돼서 저장되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분들은 데이터를 통해 통합된 시각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클라우드 중앙 레포지토리에 저장하는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AWS에서는 많은 고객분들이 데이터 레이크 중앙 레포지토리로 아마존 S3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마존 S3는 고객이 원하는 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렴한 가격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분석 및 머신러닝 서비스들은 S3와 잘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S3에 저장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석 플랫폼을 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움직임은 SAP 영역에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SAP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은 비즈니스 백본 시스템인 SAP ERP 및 관계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즈니스 요구에 맞추기 위해 스탠다드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 S4HANA와 같은 차세대 버전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IoT, 머신러닝 등의 서비스를 SAP 시스템에 통합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필요한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은 SAP 통합 개발 플랫폼인 BTP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개발하고, 기존 SAP 시스템은 솔루션의 고유한 기능만 유지하자는 클린 코어 모델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SAP BTP는 AWS를 포함한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리전이 AWS 위에 구축되어 있고, 특히 한국 리전은 AWS 위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고객분들의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데 최적의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 기반 분석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가져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환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마존 웹플로우, AWS 글루, AWS 람다입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아마존 S3 혹은 글레이시어에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한 데이터를 AWS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메타스토어를 만들게 되면 AWS 분석 및 머신러닝 서비스들이 S3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기 위해 가져오고 변환하고 저장하는 작업들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AWS 레이크 포메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과 머신러닝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를 AWS 네이티브 서버리스 BI 서비스인 아마존 퀵사이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SAP 인테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SAP BTP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분을 만나뵈면서 대표적으로 말씀 주셨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온프레미스 기반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추가 비용 투자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SAP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지만 추가 개발 혹은 전문 솔루션 도입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넘어서 AIML 과제를 수행하고 싶지만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손쉽게 SAP 데이터 기반 분석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손쉽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SAP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할까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SAP의 원격 호출 기능인 RFC를 활용하거나 OData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OData는 RESTful API로 데이터 전송용 프로토콜입니다. 이 두 방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면 호출하기 위한 개발 및 솔루션이 필요하지만 SAP가 제공하는 데이터 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변환 작업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파트너 솔루션 및 DBMS에서 제공하는 DB 복제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파트너 솔루션 도입을 위한 비용과 복제를 위한 추가 DB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B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SAP가 제공하는 데이터 뷰로 변환하기 위해 추가 개발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AWS 네이티브 서비스가 AWS 글루와 AWS 람다가 있습니다. AWS 글루는 서버리스 데이터 통합 서비스로 데이터를 쉽게 탐색, 준비, 그리고 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WS 람다는 이벤트 중심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로 여러분이 개발한 코드를 특정 이벤트나 스케줄이 트리거되었을 때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루와 람다 모두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코드 생성 및 템플릿을 제공하지만 SAP OData를 연결하는 부분이나 필요한 변환 작업을 위해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작년에 아마존 애플로에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였습니다. 먼저 아마존 애플로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애플로우는 클릭 몇 번으로 SAP, 세일즈포스 및 슬랙과 같은 타사 어플리케이션과 S3 및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같은 AWS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필터링 및 검증과 같은 데이터 변환 기능을 구성하여 추가 단계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풍부한 데이터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SAP 고객분들이 쉽게 SAP 데이터를 AWS 전송할 수 있도록 작년 8월에 애플로우에 SAP OData 커넥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면 SAP OData API를 사용해 클릭 몇 번으로 SAP ERP 및 BW 어플리케이션에서 AWS 서비스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로우가 OData API를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S3에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AWS 어널리티cs 서비스나 AI 서비스들 통해 분석 작업 혹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OData API를 통해 SAP ERP 및 BW 어플리케이션에서 분석 결과를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SAP ERP 및 BW에 저장된 데이터는 비즈니스 핵심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VPC 혹은 온프레미스 내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 SAP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보안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AWS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로우가 프라이빗 링크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통해 VPC 내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VPC 및 AWS 어카운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피어링 기능을 이용해서 동일 혹은 다른 어카운트에 VPC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의 SAP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VPN 혹은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보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SAP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애플로우의 SAP OData 커넥터 기능을 이용하려면 몇 가지 시스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SAP ERP 및 BW가 사용하는 네티버 버전이 7.40 SP 버전 2 이상이어야 합니다. OData 버전은 2.0과 4.0을 지원합니다. OData 2.0을 사용할 때는 OAuth와 ID 패스워드 인증 방식을 둘 다 지원하지만 OData 4.0을 사용할 때는 ID 패스워드 인증 방식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AP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할 때 HTTPS만 지원 가능합니다. SAP 어플리케이션에서 HTTPS 연결 방식을 지원하지 않고 HTTP만 지원할 경우에는 SAP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혹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연결하여 SSL 터미네이션을 구성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캡처는 아마존 애플로우의 SAP OData 연결 설정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AP 어플리케이션의 URL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OData 버전에 맞게 서비스 패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SAP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이언트와 같은 연결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ID 패스워드 등 인증 설정을 하시면 아마존 애플로우 SAP OData 연결 설정이 완료됩니다. 애플로우의 SAP OData 연결 설정이 완료되면 원하는 연결에서 AWS 서비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플로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소스 타입을 SAP OData로 선택을 하고 사용할 SAP OData 연결을 선택합니다. SAP OData 연결 설정이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SAP OData 오브젝트 리스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들 중에 S3로 가지고 올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데스티네이션 설정에는 마찬가지로 데스티네이션 타입을 지정할 수 있고요. S3를 선택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버킷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일, 주, 월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플로우 설정 내에서 데이터 매핑, 필터링, 검증과 같은 필요한 변환 작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고 스케줄 혹은 온디맨드로 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데스티네이션 설정에서 지정한 S3 버켓에 선택하신 SAP OData 오브젝트가 저장되게 됩니다. 추출된 오브젝트의 파일 포맷은 JSON, CSV, Parquet 타입을 지원합니다. 보통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게 되면 SAP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연관 시스템 및 IoT, SNS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것을 같이 정리해야 하는 데이터 준비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SAP ERP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마케팅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결합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필드를 제외하고 다른 필드는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기 쉽도록 숫자로 표현 방식을 바꾸는 정교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S3에 저장될 때 JSON과 같은 반정형 혹은 비정형 파일 포맷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변환 작업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데요.
글루 혹은 람다 서비스를 통해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변환을 위해 파이썬이나 파이스팍 개발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고객분들을 위해 2020년에 AWS 글루 데이터 블루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글루 데이터 블루는 AWS 글루를 위한 새로운 시각적 데이터 준비 도구입니다. 코드 작성 없이 데이터를 정리 및 정규화할 수 있어 데이터 준비 작업을 보다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 패턴과 이상을 감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 작업을 위해 약 250개의 빌트인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니지를 이용하시면 시각적으로 전체 데이터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실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저장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변환 작업을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 데이터 블루를 이용하시면 데이터 준비 시간을 기존 방식에 비해 최대 80%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글루 데이터 블루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을 생성해야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S3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셋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S3를 선택하신 경우 변환 작업이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버킷과 파일 타입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데이터 내용을 프리뷰하실 수도 있고, 프로파일 생성을 통해서 각 컬럼별 데이터 분포 및 필드 간의 상관 분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통해 이후에 데이터 준비 작업에 어떤 변환을 수행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준비 작업 설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렬된 데이터의 일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컬럼 상단에 보이시는 빌트인 툴을 통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작업은 필드 2개를 머지해서 하나의 필드로 변환하는 설정입니다. 이후에 포맷 변경, 타입 변경 등의 추가 변환 작업을 설정할 수 있고, 적용한 모든 변환을 하나의 레시피에 모아서 데이터 세트에 한 번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환 설정이 완료되게 되면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잡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잡 설정 단계에서는 일단 변환 작업 이후 사용해야 할 파일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사용하실 분석 및 AI 서비스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포켓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세트의 파일 포맷은 CSV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CSV 타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파일을 저장할 버킷을 지정하고 수행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대상 S3 버킷에 결과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플로우와 글루 데이터 블루를 데이터 저장 및 변환 도구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계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SAP 데이터 기반 분석 플랫폼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리뷰해보면 애플로우의 SAP OData 커넥터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오브젝트를 S3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복잡한 데이터 변환이나 정규화 작업을 위해 글루 데이터 블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셋을 AWS 어널리틱스 서비스와 연계해서 분석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아테나, 아마존 퀵사이트 등의 서버리스 분석 및 BI 서비스들과 연계하시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서버리스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요즘 한 단계 더 나아가 SAP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객분들을 위해 AWS에서는 다양한 머신러닝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들은 S3의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머신러닝 과제를 수행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SAP 어플리케이션 중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SAP ERP는 보시는 것처럼 재무, 생산, 판매, 자재 등의 히스토릭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비즈니스 백본 시스템입니다. 이런 핵심 데이터들이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비즈니스에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자재 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상되는 자재 정보를 미리 예측해서 자재 계획팀에 알림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판매 관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판매량을 예측해서 각 법인에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SAP 분석 플랫폼에 아마존 포캐스트를 연결하여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 예측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시계열 예측 개발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셋 준비가 완료되면 트레이닝이 수행되는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적재하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 및 피처 확인 작업을 하여 트레이닝 데이터세트를 완성합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및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준비된 트레이닝 세트를 가지고 모델 학습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생성된 모델을 평가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모델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최적화가 완료된 모델을 배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API로 제공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제대로 수행하려면 머신러닝 전문 지식과 다양한 수행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머신러닝 경험이 없는 고객분들이 손쉽게 시계열 예측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마존 포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포캐스트는 아마존닷컴에서 사용하는 20년 이상의 예측 경험과 개발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포함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이 복잡한 머신러닝 리소스를 관리할 필요 없이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스텝들을 대신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포캐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은 제공할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세트에는 필수인 타겟 타임 시리즈가 있고 나머지 릴레이트 타임 시리즈와 아이템 메타데이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세트들을 SAP 데이터 추출할 때 혹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포함되도록 설계하셔야 됩니다.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해 설명드리면 타겟 타임 시리즈의 필수 필드는 예측하려는 아이템 아이디와 타임 스탬프 그리고 타겟 필드인 디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부 예측 수준을 변경하기 위해 선택 필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 계획하는 도메인이라고 하면 재고가 있는 스토어를 선택 필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타임 시리즈에는 아이템 아이디, 타임 스탬프, 디맨드 필드와 연관된 프라이스와 같은 필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 메타데이터 세트에는 아이템 아이디를 설명할 수 있는 브랜드나 카테고리를 필드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들은 하나의 데이터 세트 그룹으로 아마존 포캐스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아마존 포캐스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세트 그룹을 만든 후에 필수적으로 제공할 타겟 타임 시리즈 데이터 세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세트 스키마를 정해야 하는데 만약 데이터 세트에 선택 필드를 추가하셨다면 거기에 맞게 스키마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임 스탬프 필드에 맞는 타임존을 선택하고 데이터 세트가 저장되어 있는 S3 버켓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세트 임포트 작업이 수행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 세트 그룹에서 임포트된 데이터 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트 타임 시리즈나 아이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유사한 과정을 통해 임포트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제공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아마존 팟캐스트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최상의 모델을 생성하는 프리딕터 설정 단계입니다. 대부분은 디폴트 값이 지정되어 있거나 옵셔널로 입력해야 하는 설정들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설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팟캐스트 호라이존입니다. 팟캐스트 호라이존은 예측되는 범위를 지정하는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 팟캐스트 프리퀀시를 디폴트인 원데이로 두고 팟캐스트 호라이즌을 30으로 입력했을 경우 모델은 30일 동안 예측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설정이 오토 프리딕터입니다. 이것이 이네이블 되어 있을 경우 데이터 세트에 대한 최적의 알고리즘 조합을 앙상블하여 모델을 생성합니다. 앙상블 학습은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 예측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을 도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성된 예측값은 일반적으로 단일 알고리즘으로 훈련된 예측값보다 정확합니다. 오토 프리딕터를 디세이블하게 되면 오토 ML 혹은 알고리즘을 지정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딕터에 필요한 설정을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훈련이 시작되게 되고 완료되면 보시는 것처럼 프리딕터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딕터가 정상적으로 생성되면 이것을 가지고 예측을 생성하는 포캐스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예측에 사용할 프리딕터를 선택하고 네임만 입력하면 포캐스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후에 포캐스트가 생성되고 나면 예측값을 익스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설정은 예측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S3 버킷과 수행을 위한 IAM 및 익스포트 이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지정한 S3 버킷의 예측 파일이 CSV 포맷으로 익스포트 됩니다. 생성된 예측값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마존 팟캐스트는 포인트 예측이 아닌 확률 예측을 생성합니다. 이 설정은 팟캐스트 설정 시 변경이 가능하며 예측글 뒤에 P 뒤에 나오는 값은 확률 퍼센티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P90 예측에서 실제 값은 예측된 값들이 9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90 예측으로 수요가 90%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팟캐스트를 통해 예측된 결과를 다시 분석 플랫폼으로 가지고 와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애플로우를 이용해서 SAP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기존과 반대로 소스 타입을 S3로 선택하고 예측값이 익스포트된 버킷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타입을 SAP OData로 선택하고 입력할 SAP OData 오브젝트를 지정한 후 플로우를 저장하고 수행하게 되면 아마존 S3에 익스포트된 예측 결과 값을 SAP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AP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마존 팟캐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은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데이터 세트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드들이 SAP 데이터 추출 단계 혹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포함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아마존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기반 시계열 예측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S3에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예측된 결과값을 분석 플랫폼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애플로우를 이용해 다시 SAP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AWS 위에 SAP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손쉽게 SAP 분석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션의 요약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추가 컨텐츠를 공유하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데 당면한 어려움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리스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시면 분석을 위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지 않고 AWS 서버리스 및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 애플로우 SAP 오데이터 커넥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아마존 S3에 SAP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석 및 머신러닝 예측 결과를 다시 SAP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가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전문 지식 없이 AIML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위에 SAP 분석 플랫폼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참고할 만한 컨텐츠를 아래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특히 SAP on AWS 코리아 리소스와 관련 워크샵 컨텐츠는 꼭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강연 평가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